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억울했던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 내가 잘못한 일이 아닌데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했던 날. 그 사람은 네가 그래서 그렇지. 넌 항상 이래. 하며 자신의 책임을 내게 떠넘겼습니다. 그 말에 뭐라 대꾸하지 못한 채 속만 상하고 밤새 억울했던 경험,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이 가장 조심해야 할 감정은 억울함을 넘어 자책으로 변하는 그 순간입니다.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내가 무너지는 이유, 그건 바로 상대의 말에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방송은 그런 상황에서 당당하게 나를 지키는 현명한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누군가 내 탓을 한다면 딱 한마디만 하세요. 그 한마디가 상대의 태도를 바꾸고 여러분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경기도 안양에 사는 43세 남성 김재윤 씨는 직장 상사에게 매번 업무 책임을 떠안고 살아왔습니다. 상사는 계획이 틀어지면 이건 네가 미리 말했어야지. 결과가 좋지 않으면 그렇게밖에 못해? 하며 모든 화살을 재윤 씨에게 쏘았습니다. 그는 처음엔 스스로를 의심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더 잘했어야 하나?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건 그의 문제가 아니라 상사의 태도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상사의 지시가 늦어진 탓에 업무 일정이 지연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상사는 회의 자리에서 재윤 씨가 초기에 제대로 정리를 안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재윤 씨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책임은 지시한 순서대로 따르겠습니다. 제가 아닌 지점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그 부분을 분명히 밝혀야 앞으로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겠지요. 순간 회의실은 조용해졌고 상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후부터 그는 상사에게 억울하게 탓을 받는 일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신보다 약하다고 느끼는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깁니다. 그런 태도는 말없이 참는 사람 앞에서 더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불교에서는 어리석음은 침묵을 약함으로 착각한다 고 말합니다. 침묵이 지혜일 수는 있지만 침묵이 나를 깎아내리는 무기로 쓰일 때는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은 분노가 아니라 사실을 담은 정중한 경계여야 합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남 탓하는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나를 지키는 세 가지 말, 그 말의 배경과 효과를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첫 번째 말, 지시한 순서대로 책임지겠습니다. 라는 말이 왜 그렇게 강력했는지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 지시한 순서대로 책임지겠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내가 왜 이 상황에서 책임져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숨어 있습니다. 이 말은 감정적인 반박도 아니고 상대를 공격하는 말도 아닙니다. 하지만 아주 명확하게 상대의 책임을 돌아보게 만드는 강력한 거울이 됩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51살의 여성 김윤정 씨는 학부모회에서 일하면서 자주 다른 엄마들에게 이유 없는 비난을 받곤 했습니다. 어떤 모임에서는 행사가 어그러지면 윤정 씨가 미리 확인 안 해서 그래요. 누락된 물품이 생기면 그건 윤정 씨가 챙겼어야죠. 이런 식으로 모든 실수를
윤정 씨에게 돌렸습니다. 윤정 씨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했다고 합니다. 나는 분명히 맡은 일만 했는데 왜 다 내 탓이 되어야 하지? 그러던 어느 날 학부모의 행사 전날 갑자기 준비물이 바뀌었다는 연락이 왔고 이에 따라 물품 일부가 누락되었습니다. 다음 날 누군가 또 윤정 씨를 향해 윤정 씨가 확인을 안 해서 그래요. 라고 말하자 그녀는 조용히 한마디 했습니다. 그 물품은 어제 다른 분이 바꾸셨고 저는 그 지시대로 움직였을 뿐이에요. 지시한 순서대로 책임지는 게 공정하지 않을까요? 그 한마디에 분위기는 바뀌었고 다른 엄마들이 맞아. 그건 윤정 씨 책임 아니지. 라며 상황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들은 주로 눈치 빠른 침묵을 이용합니다. 말하지 못하는 사람의 자리를 자기 편의대로 비워두고 그 안에 책임을 끼워 넣습니다. 하지만 지시한 순서대로 책임지겠다는 말은 그 순서를 되짚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말 속엔 나는 나의 몫은 책임지지만 남의 몫까지는 책임지지 않는다. 는 분명한 선이 들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업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업은 자신이 선택한 말과 행동, 그 결과에 대한 책임입니다. 누군가의 잘못된 선택까지 내가 끌어안는 것은 나의 업이 아닙니다. 그건 상대가 져야 할 스스로의 결과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이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 일이 정말 내 몫인지 한 번쯤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상사가, 가족이, 친구가 늘 너 때문이야. 너라서 그래. 라고 말할 때 그 말에 무조건 끌려가는 순간 여러분의 정당함은 조용히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책임을 정확히 구분하는 말, 지시한 순서대로 책임지겠습니다. 는 내가 내 일은 해냈다는 자신감과 그 이상의 책임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분명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이 말은 누구에게나 유용합니다. 회사에서, 가정에서, 모임에서 억울한 탓을 들을 때 이 한마디로 상대의 태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남 탓을 일삼는 사람의 기세를 꺾고 균형을 되찾는 두 번째 말, 그 말은 제 입장에서 지나칩니다. 라는 말의 힘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말, 그 말은 제 입장에서 지나칩니다. 이 한마디는 상대의 비난을 정면으로 막아내는 동시에 감정을 폭발시키지 않고 관계를 지키는 지혜로운 경계선입니다. 이 말이 가진 힘은 거부와 존중을 동시에 담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즉, 당신의 말에 무작정 반발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서도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선을 분명히 밝히는 표현인 것입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46살의 여성 장세영 씨는 자녀 학교의 학부모 모임에서 이유 없는 비난을 자주 받아왔습니다. 아이들 간에 작은 다툼이 있을 때면 세영 씨 아이가 먼저 그랬다더라. 이쯤 되면 부모도 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이 조용히 모임 안에서 퍼졌습니다. 세영 씨는 사실 확인도 없이 퍼지는 이런 말들에 처음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억울함과 분노가 쌓였고 어느 날 모임 중 한 학부모가 다시 이 일도 세영 씨 아이 때문인 것 같아요. 라고 말했을 때 그녀는 감정을 누른 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제 입장에서 너무 지나칩니다. 확인이 안 된 말을 제 아이에게 쉽게 던지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모임은 조용해졌고 그 학부모는 그게 아니라 그냥 하며 말을 흐렸습니다. 그날 이후 장세영 씨를 향한 불필요한 말들은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말을 던질 때 상대가 받아낼지, 넘길지, 말없이 삼킬지를 봅니다. 말없이 삼키는 사람 앞에서는 점점 더 날이 선 말들이 쏟아지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말은 내 입장에서 선을 넘었다. 이 한마디는 상대에게 여기까지가 한계라는 경고를 보냅니다. 불교에서는 정어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바른 말은 남에게 상처 주지 않고 스스로를 지키며 진실을 담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이 한마디는 바로 그런 정어의 실천입니다. 이 말은 공격이 아니라 방어입니다. 방어이면서도 관계를 완전히 끊지 않고 지혜롭게 나의 자리를 지켜주는 말입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반복적으로 비난이나 무례한 말들을 하고 있다면 그동안 여러분이 그 말들을 참고 넘겨왔던 건 아닌가요? 기분 나쁘게 말하려던 건 아니었어. 그냥 한 얘긴데 왜 그렇게 받아들여? 이런 말들은 늘 상대의 잘못된 태도를 여러분의 감정 탓으로 돌리는 기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 말은 지나칩니다. 라고 한 번만 말하면 그들은 함부로 다시 말하지 못합니다. 이 말은 한 번 사용하면 여러분의 평판에 저 사람은 선을 넘으면 반응한다는 경계를 새깁니다. 그리고 그 경계는 상대의 말뿐 아니라 행동까지 조심하게 만듭니다. 다음으로는 세 번째이자 마지막 말, 그 판단은 제가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의 깊은 의미와 그 말이 사람의 태도를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해 더 깊이 이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말은 그 판단은 제가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이 한마디입니다. 이 말은 상대의 비난이나 낙인을 내가 끝까지 짊어지지 않겠다는 결단이자 선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타인의 평가 속에 살아갑니다. 넌 원래 그런 애야. 넌 항상 실수를 해. 넌 그게 문제야. 이런 말들이 얼핏 보면 조언 같지만 사실은 상대가 내 위에 올라서서 내 삶의 판단자가 되려는 태도입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50세 여성 박영은 씨는 평생 가족 안에서 눈치 보는 딸로 살아왔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동생이 잘못한 것도 늘 자신 탓으로 돌렸고 부모님도 늘 네가 언니니까 참아라. 네가 먼저 풀어야지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그녀는 자신이 마치 가족 문제의 원인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결혼한 동생이 가정 문제로 상의하러 왔을 때 박영은 씨가 이건 내가 도와줄 수 없는 문제야 라고 말하자 동생은 말했습니다. 그래서 언니가 늘 문제야. 책임감도 없고 남일처럼 말하고 그 순간 영은 씨는 처음으로 이 말을 꺼냈습니다. 그 판단은 내가 받아들이지 않겠어.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계속 내 책임처럼 얘기하는 건 이제 그만두자. 그 말 이후 동생은 당황해했지만 그날 이후 박영은 씨를 향한 일방적인 감정 전가는 더 이상 반복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이 불편할 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책임을 넘기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이 먹히는 사람에게만 그런 태도를 지속합니다. 하지만 그 판단은 내가 받아들이지 않겠다. 는 말은 상대에게 당신의 말이 내 진실이 되지 않는다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불교에서는 비어있는 그릇에는 더러운 물도 담기고
맑은 물도 담긴다고 합니다. 그릇을 지키는 사람은 그 안에 무엇을 담을지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그릇이라면 그 안에 다른 이의 비난이나 판단을 함부로 담게 둬서는 안 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은 누군가의 말 때문에 스스로를 낮추고 있지 않나요? 그 말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흔들고 있다면 지금 당장 이렇게 말하세요. 그 판단은 제가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그건 당신의 시선이지 저의 진실은 아닙니다. 이 말은 여러분의 내면에 단단한 경계선을 그어줍니다. 상대의 기준에 나를 억지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기준을 정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 말은 정중하지만 강력하고 차갑지 않지만 단호합니다. 결국 이 말은 상대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태도를 지키는 말입니다. 이 세 가지 말. 첫 번째, 지시한 순서대로 책임지겠습니다. 두 번째, 그 말은 제 입장에서 지나칩니다. 세 번째, 그 판단은 제가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이 세 가지는 각기 다른 상황에서 여러분을 보호하는 가장 현명한 방패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 세 가지 말을 실제 삶에서 더 유연하고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철학자의 지혜와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 마음을 단단히 하는 마무리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이제까지 나눈 세 가지 말은 표면적으로는 짧고 단순해 보이지만 그 말들이 지닌 깊이는 상상보다 훨씬 큽니다. 왜냐하면 이 말들은 단순한 반박이 아니라 삶의 태도를 바꾸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들을 마음속에 단단히 세워두면 어떤 상황에서도 억울함 없이 당당하게 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들을 내 삶 속에서 좀 더 자연스럽게 그리고 지혜롭게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중요한 것은 감정보다 사실을 먼저 보라는 것입니다. 상대가 나를 탓할 때 우리는 감정이 먼저 올라옵니다. 억울하고 화가 나고 때로는 당황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 휘둘려 말하게 되면 우리는 오히려 상대의 말투를 따라가게 되고 결국 내 말은 설득력이 없어집니다. 불교에서는 성냄은 지혜를 흐리게 하고 집착은 눈을 가린다고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분노로 반응하지 않고 사실로 대응합니다. 따라서 이 말들을 쓸 때는 먼저 마음을 가라앉히고 지금 이 사람이 나에게 하고 있는 말이 과연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지혜롭게 표현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한 예로 그 판단은 제가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을 말할 때 톤이 공격적이면 오히려 상대는 방어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조용하고 침착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말하면 그 말의 무게는 배가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부처님께 거친 욕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듣고만 계셨습니다. 그 사람이 다 욕을 퍼붓고 마지막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십니까? 당신은 화도 없습니까? 부처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누군가가 내게 선물을 주었는데 내가 그것을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겠는가? 당신이 준 말도 내가 받지 않으면 그건 당신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가장 고요한 선언입니다. 우리는 상대의 말에 무조건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거절할지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말은 그 권리를 되찾는 말입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회사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계속 책임을 넘기고 있나요? 가족 안에서 언제나 여러분만 양보해야 하는 분위기 속에 지쳐있진 않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말이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남 탓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태도를 보고 자신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이제는 침묵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 말은 싸우는 말이 아니라 경계를 세우는 말이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말은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방송의 핵심을 정리하며 이 말들을 어떻게 삶에 녹여내야 할지 실천적인 지혜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남 탓하는 사람 앞에서 내 마음을 지키는 세 가지 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지시한 순서대로 책임지겠습니다. 이 말은 억울한 상황에서 책임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 상대에게 다시 사실의 순서를 바라보게 합니다. 두 번째는 그 말은 제 입장에서 지나칩니다. 이 말은 상대의 언어가 내 감정을 해치는 순간 정중하고 단호하게 선을 긋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그 판단은 제가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상대의 왜곡된 평가를 더는 내 안에 담지 않겠다는 단단한 선언입니다. 이 세 가지 말은 누구에게나 적용됩니다. 회사에서, 가정에서, 친구 관계에서 우리는 종종 불합리한 말을 듣고도 그저 참는 것을 성숙함이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진짜 성숙함은 갈등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을 잃지 않고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견고한 마음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내 중심이 무너지지 않는 상태, 그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는 내가 할 말은 해야 합니다. 단 그것은 싸우기 위한 말이 아니라 살기 위한 말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 말을 입에 담는 용기를 가지셔야 합니다. 억울한 상황에서 그냥 넘기지 말고 누군가의 평가에 휘둘리지 말고 내 자리를 내 말로 지켜야 합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면 처음은 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한 번만 이 말을 꺼내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상대가 여러분 앞에서 조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태도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말은 여러분의 존엄을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최근 누군가의 말 때문에 상처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때 그 말을 삼켰던 자신에게 오늘 조용히 말해주세요. 이제는 다르게 반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와 깨달음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 혹은 여러분만의 지혜로운 한마디를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른 이들에게도 힘이 될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꼭 부탁드리고요. 이 방송이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등불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러 오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삶을 바꿉니다. 감사합니다. 지혜의 숲이었습니다.